그 광주로 가는 줄 알고 아프리카에서 밴을 지금 다 준비해 놨는데, 예, 아프리카에서 밴을 지금 준비해 놨는데 광주를 안 가게 되면 밴을 취소해야 되는 거야. 예, 밴을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음. 자, 진정. 그래서 이제 지금 안희정 지사님 일요일 방송 장소가 어디로 확정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빨리 확정이 돼서 망치 부인하고 방송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시고요. 예. 서울에서 하면 밴 안 타요. 예, 서울에서 하면 밴 안 탈 겁니다. 네. 근데 진짜 일요일이면 일요일 저녁에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게 지금 고민이에요. 네. 어디서 하면 되나? 자, 그 다음, 그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의 이제 그 10주년. 예. 오늘이 망치부인 10주년 맞아요. 네. 때는 2007년 1월 17일. 예, 때는 2007년 1월 17일에, 망치부인이 아프리카의 방송을 처음 시작한 날이죠. 예. 그때 제 아이디가 어떻게 된지 알죠? GTV7. 그 아이디를 제가 지었어요. 예, 이 아이디를 제가 지었는데, 맨 처음에 이 아프리카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 이제 제가 김근태 의원 대선 캠프에 있을 때였어요. 예, 이제 2004년부터 7년까지 김근태 의원 대선 캠프에 있었는데, 물론 처음에는 대선 캠프로 들어간 게 아니었다. 나중에 대선 캠프로 전환이 된 거였지. 근데 이제 그때 김근태 의원의 말을 사람들이, 언론이 너무나 이렇게 좀 지들 멋대로 각색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김근태 의원을 좀 알리고 제대로 의견을 전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김근태 방송국을 만들어. 그 김근태 방송국을 만들게 된 계기가 그 아프리카 옛날 사장인 문용식 대표가 그때 이제 나랑 같이 대선 캠프에 있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야, 너 아프리카 방송을 한번 해봐라 이런 거야. 그리고 내가 아프리카 방송이라니요. 그래서 내가 야, 한국말도 못하는데 막 그래서 내가 해외에 한 번도 안 나갔는데 막 그래서 막 따졌단 말이야. 아니 그 아프리카 말고 그래서 아니 그 아프리카 말고 또 다른 아프리카 어디냐고. 근데 네이버에 아프리카 쳐봐도 그때 그냥 저 뜨거운 나라 아프리카밖에 안 떠. 그래가지고 막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말라고 해서 막 없애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막 이제 프리 캐스팅 그래서 자유로운 개인 방송이라는 뜻이라고 막 설명을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프리카 TV가 있다는 걸 안 게 2006년 겨울 11월 말인가에 이제 문용식 사장이 아프리카 방송을 해봐라. 그 얘기를 듣고 그거를 이제 여기서 저기서 의논을 모으다가 그 1월 17일에 첫 방송을 하게 된 거야. 김근태 방송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아이디를 뭘로 하면 좋을까? 아이디는 뭘로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의의를 못 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GT V7으로 하자. GT는 김근태의 GT, V는 승리의 V, 7은 행운의 7. 그래서 GT V7으로 하고 김근태 방송국으로 가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아프리카 방송국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처음으로 이슈가 됐던 방송이 처음으로 이슈가 됐던 게 뭐였냐면 2007년 3월 달에 한미 FTA 반대 단식을 했어. 김근태 의원이 한미 FTA 체결 반대하는 단식을 했는데 그 단식을 내가 생중계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인터넷 개인 방송이 뉴스에 처음으로 나오게 됐던 게 내가 김근태 의원의 그 단식을 생중계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내가 이제 알려지게 된 거지. 그래서 망치부인이란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게 그런 뜻이었고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망치부인이 알려진 거야. 그래갖고 이제 맨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시작했을 때는 아프리카에 내가 아프리카에서 밀어주는 방송이었어. 딱 하나만. 그래서 내가 모든 리스트에 상단에 올라가고 2007년 이제 6월 달까지 나를 그렇게 이제 밀어준 거야. 그러니까 문용식 사장하고 아프리카에서 정치 방송은 나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막 밀어줬던 거지. 그러나 그때 시청자가 처음 본 게 27명. 첫날 2007년 1월 17일에 처음 본 사람 숫자가 27명이었어.
그 27명 중에 한 명이 우리 신랑이었고. 그래서 방송을 한 30분을 했는데, 잠깐만. 아, 이거 시간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네. 아이. 자, 예, 뭐 오늘 중으로 전화 준다니까 기다려 봅시다. 예, 아, 근데 이제 한 30분 방송을 하고 있었어. 근데 문자가 와. 그리고 이제 딱 봤어. 그랬더니, 여보, 내가 30분째 보고 있는데 당신은 언제 나와? 내가 30분 동안 그 방송을 하고 있는데 30분 만에 문자가 온 거야. 여보, 내가 지금 30분째 보고 있는데 당신은 언제 나와? 약간 뭐 그 불안 초조의 기대감이 점점 이제 실망으로 변해가면서 너는 안 나오냐 이런 이제 어떤 항의성 문자인 거지.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지. 30분째 내가 방송 중이야. 그 뒤에 아무 얘기 없어. 예. 그 안면인식 장애는 아니야. 이게 왜 그랬냐 하면 아, 시간은 그대로다. 예. 예. 시간은 그대로 돼. 예, 잠깐만요. 아이, 오늘 너무 바빠. 자, 아, 첫날 방송은 증거가 안 남았어. 예. 첫날 방송한 게 흔적이 없어. 예. 그러니까 옛날에 방송 맨 처음에 했던 거는 그 녹화 영상이 없어요. 예. 그 녹화 영상은 없고, 그 맨 처음에 방송했던, 뭐라 그러나, 기록은 남아있어. 맨 처음에 방송을 하려고 이제, 뭐라 그러나, 공지 올렸던 기록이 남아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증거야. 2007년 1월 16일에 GF1027이 이제 내 메일, 내가 사용하는 메일 아이디인데 17일 밤 8시 30분에 첫 방송합니다. 이러면서 이게 언제 올라온 거야? 2007년. 예. 2007년, 지금부터 10년 전이야. 1월 16일 저녁 7시 35분에 17일 밤 8시 30분에 첫 방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첫 공지를 진지한 방송을 추구하는 국내 최초의 PJ들을 만나보십시오. 아마도 PJ가 아마 우리 나름대로 이게 정치 BJ를 뜻한 자 이렇게 해서 PJ라고 부르라고 했었나봐. 어설퍼도 진지한 방송을 추구하는 국내 최초. 예. 이걸 누가 2016년에 댓글을 달았네? 예. 네. 이때 2007년 1월 17일에, 이, 썸티처라는 사람이, 댓글을 달았었어. 예, 기대됩니다. 예. 근데 얘는 2012년에 들어왔고 막말을 달았었구나. 2016년에도 누가 악플을 달았고. 예. 자, 사람은 이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죠? 같은 짓을 하는 걸로 봐서. 그죠? 이게 이제 2006년, 그러니까 2007년 1월 16일, 지금으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10년 전의 기록이야. 나 얼마 전에 봤어. 예. 네. 그거 진짜 신기하죠? 사실 아마 10년 전의 기록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그렇게 많지 않을걸? 그죠? 네이버라든가 다음도 자기가 10년 전에 처음 썼던 글을
그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은 거의 없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도 게시판이 한번 뒤집어졌는데도 내용은 그대로 남아서 지금 이걸 본 거예요. 네. 아, 네이버는 10년 전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네이버급인 거잖아. 네이버급. 예. 그냥 뭐 가령 그 당시 2004년에 유명했던 뭐 서프라이즈라든가 이런데 10년 전에 썼던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10년 전 서프라이즈의 논쟁을 볼 수 있거나 그런 데는 드물걸? 그죠? 예. 10년 전 아고라의 논쟁을 볼 수 있나요? 2004년경에 뭐 아고라 논쟁 볼 수 있나요?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가 맨 처음 방송할 때는 방송 녹화 시스템이 없었어요. 지금은 방송하면서 녹화가 되지만 이게 몇 년이 지난 뒤에 나온 시스템이야. 방송 녹화 기능이 2008년부터인가 2009년부터인가 된 거야. 그 전에는 그 녹화 기능이 없었어요. 예. 언제부터 녹화 기능이 생겼더라? 하여튼 녹화 기능이 생긴 건 방송하고 한 1년 이상 지난 다음이었어. 그때는 그냥 생방송을 하고 끝나면 끝이었어. 예. 그리고 녹화를 그러니까 그때 맨 처음에는 어떤 플레이어를 깔았던 것 같아. 어떤 플레이어를 깔아서 방송할 때 녹화를 다른 시스템으로 해. 그 다음에 그거를 재방송을 했었어. 그러니까 아프리카 자체 녹화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그리고 시청자가 이제 녹화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리고 그 당시에는 PD박스라는 어떤 서버 대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다가 내 방송을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다운받아가고 그때는 이제 2007년에까지만 하더라도 뭐 팟캐스트나 이런 게 거의 없었어. 팟캐스트나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에 파일을 주고받았던 게 PD박스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생방송을 올리고 그걸 다운받고 그랬었던 거죠. 예. 그게 이제 그 반디캠 같은 그러니까 반디캠 비슷한 녹화 프로그램을 따로 알려주고 이걸로 녹화하셔서 재방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재방송을 내가 했었어요. 예. 그 첫 방송 영상은 난 아직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아프리카에서 첫 방송했던 영상은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2007년에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잠깐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옛날에 방송했던 기록 그 첫 번째 기록이 이거야. 2007년 1월 16일. 안녕하세요. 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밤이면 밤마다 나타나서 돌아가는 뉴스에 대해서 지멋대로 화나는 대로 막 떠벌리는 그런 방송, 수다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이 시사수다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죠. 시사 토론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제가 이 사회 보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제 의견을 저 혼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하고 의견이 다르신 분들은요, 이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영상이고, 그때 이제 짧게밖에 녹화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뭐 10분, 12분?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2008년 2월에 돌아와서 했던 영상. 아프리카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유, 고마워요. 자, 오늘 처음 보신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이것은 망치 부인이 진행하는 생쇼 날수다방입니다. 생쇼 수다방이라고 하기도 하죠. 지금 생방송입니다.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죠. 저게 10년 전 내 모습이야. 10년 전 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신랑이 보고 당신은 언제 나와 했었던 바로 그 시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옛날에 방송을 했었던 그 흔적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맨 처음 하여튼 2007년에 망치부인 방송이 처음에 27명,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2007년 말에 11월에 갔을 때 200명, 그리고 이제 100명이 넘어갔을 때 신랑이랑 막걸리 파티 했어요. 가을쯤 돼가지고 이제 100명이 넘어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들어오더라. 이상하게 100명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더 들어와. 그래갖고 이제 200명을 딱 찍고 다 이루었다. 이게 시청자가 10배로 늘었으니 다 이루었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게 11월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2007년 11월에 대통령 선거에 이명박 바람을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다. 정동영으로는 이명박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방송을 접고 그동안 행복했다. 내 인생이 참 행복한 경험이었다. 이러면서 아프리카 방송 안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한 달쯤 지나가지고 내가 아프리카를 탈퇴를 하려고 들어왔어. 그런데 세상에 어떤 중학생이 한 달 동안 계속 글을 쓰고 있는 거야. 아줌마는 돌아오라, 아줌마는 돌아오라 이러면서 그 아이가 자기가 엄마가 없다라고 옛날에 쪽지를 한번 보낸 적이 있었던 아이인데, 걔가 망치 부인을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야. 아마 그게 초반에 게시판에 지금 남아있는지 모르겠다. 얘가 날마다 11월 내가 한 10며칠에 방송을 접었던 것 같은데, 한 달을 글을 쓰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한테 뭐라고 그러나. 그 당시 중학생이었어. 10년 전 중학생이. 그래가지고 내가 얘 때문에 내가 이 방송국을 지우면 얘 글도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방송국을 못 지웠어. 그리고 나서 12월이 지나고 1월이 지나고 그 뒤에 이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4대강 사업을 진행할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안 되겠다. 이 새끼 4대강 사업 할 것 같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을 막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돌아와. 그게 이제 2008년 2월이야. 2008년 2월에 내가 아프리카 방송을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깜짝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계속 그 뒤로는 방송을 했지. 그러다 이제 방송을 접기 시작한 게 12년. 그러니까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잠깐 중간에 하나 빠졌어. 2007년 6월 달에, 2007년 6월 12일에 김근태 의원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해요.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는데, 그 전날, 11일 날 내가 생방송을 하고 있었어. 막 신나서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박 시장 밑에 있는 허영이라는 친구가 문자를 보내서 방송 끝내라고, 방송 그만하라고 그러는 거야. 술에 떡이 돼가지고, 이 새끼, 넌 방송 끝나고 죽었어, 이 새끼야. 그래서 이제 방송을 끝냈어. 그리고 너 뭐 하는 짓이냐고 생방송 중에 전화해가지고, 그랬더니 얘가 내일 의장님이 불출마 선언을 하신다. 그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근데 이제 그해 봄에, 2007년 5월에 내가 김근태 의장을 모시고, 광주에 가면, 무슨 사가 있는데, 광주 바로 옆에, 그 당시에 지선 스님이 계셨던 절이 있어. 그 절인데, 무슨 절인지 혹시 알겠어요? 백운산가? 백담산 아니고, 백운사였나? 백양사야, 백양사. 백양사에 내가 김근태 의원님을 모시고 가갖고 5월 달에, 그때 이제 하룻밤을 김근태 의원님은 방 안에서 주무시고, 나는 이제 밖에서 잤어. 그랬는데, 그때 백양사의 아침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새벽에 연꽃이 가득 피어 있는 거야. 이제 백양사 뜰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게스트하우스처럼, 이제 게스트하우스 앞에 있는 작은 연못에 연꽃이 가득 피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 지선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반가운 손님이 와서 그런가, 올해는 연꽃이 일찍 피었다고 그러는 거야. 왜냐면 연꽃이 보통 6월에 핀대. 근데 한 달을 먼저 피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양사였던 것 같아. 지선 스님 계신 곳이 백양사였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백양사의 손님 방 앞에 있던 연꽃을 한없이 김근태 의원이 바라보는데, 내가 그때 뭘 느꼈냐면, 저 표정은 다 내려놓는 표정인데 싶었어. 저 표정은 저거 다 내려놓는 표정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김근태 의원님이 대선을 포기한다는 얘기를 할 때, 그거 5월에 광주 가서 결정한 거지. 그래서 내가 막 보좌진들한테 따지니까 그건 아닐걸 그러는 거야. 아니야.
내가 그때 봤어. 그 연못 앞을 바라볼 때 그 의장님의 그 멍한 그 눈빛 내가 봤단 말이야. 그래서 막 애들한테 행패를 부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 좌우지간 그렇게 6월 12일에 이제 아프리카 마지막 방송을 내가 이제 마음으로 한 거야. 이걸 생중계를 하면서 내가 너무 울어가지고 방송을 못했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그만두는 모습만 찍어줬는데,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아프리카를 떠나려고 그랬지. 2007년 6월 12일에 방송을 이제 뜨려고 그랬어. 그런데 그때 정동영 팬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야 미친년아, 너 이제 김근태가 대선 포기해서 방송 못하겠다? 비웃는 거야. 정동영 팬이란 놈이 팬인데 내가 그 새끼 맨날 갖고 대통령은 정동영으로 막 이랬어. 어차피 대통령은 정동영 막 이랬어.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새끼한테 내가 되게 감정이 안 좋았는데, 이 새끼가 와가지고 야 망치년아, 너 이제 김근태 대선 포기해서 방송 못하겠다 이러면서 댓글을 달았던가, 그러니까 게시판에다 글을 썼던가, 하여튼 채팅창에 썼던가 그랬어. 근데 그 새끼가 없었으면 내가 방송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건 두 명의 은인을 얘기하는 거야. 오늘 망치 부인이 있게 한 두 은인. 첫 번째는 내가 방송국을 지우러 들어왔는데 날마다 방명록에다 글을 쓰면서 나를 기다렸던 그 중학생. 두 번째가 6월 12일 날 내가 아프리카를 없애려고 그랬는데 아프리카 방송국을 지우러 왔는데 그때 정동영 지지자가 비웃었던 거. 이 새끼 봐라. 그래갖고 내가 안 없애고 그날 앙심을 품고 방송국 이름을 바꿔. 망치부인 방. 그 6월 11일까지는 김근태 방송국이었어. 김근태 방송국으로 방송을 하다가 12일 날 밤에 망치부인 방으로 방송국을 바꾸고 내가 하루만 쉬겠다. 내가 너무 울어서 하루만 쉬고 14일부터 방송하겠다. 그래서 6월 14일부터 다시 방송을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11월에 정동영으로는 이명박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방송을 접었다가 2월 달에 다시 돌아오게 된, 2월 달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은희는 그 정동영 팬. 나한테 쌍욕했던, 약 올리면서 쌍욕한 정동영 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11월에 방송 접었는데 2월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날마다 방병록에 글 썼던 중학생. 그 둘이 오늘의 망치 부인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글쎄 한 20대 초반 됐을 텐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12년까지 방송을 하다가 그 12년에 아니야. 중간에 또 방송을 또 접었던 기억. 쉬었던 기억. 2008년에 이제 그 광우병 문제가 터져. 그래가지고 이제 광우병으로 촛불이라는 방송이 아프리카에 생긴 거야. 그래서 그때 아프리카에 촛불 방송이 40개 됐어요. 40개의 아프리카 2008년에 촛불 방송이 막 엄청 생겼는데 거기서 내가 이제 문제를 본 거야. 그 촛불 방송들이 별풍선을 너무 많이 받는 거야. 그래갖고 어떤 방은 막 한 달에 3천만 원씩 받았대. 그래갖고 내가 이거 위험한데, 이러면 위험한데 싶더라고. 아니야 달라? 어느 방은 3천만 원을 받았다더라. 그리고 막 그 카메라가 깨졌어요. 그럼 막 600만 원씩 입금이 되는 거야. 왜냐면 그 당시에는 대한 언론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촛불 시위 도중에 그 광우병 촛불 도중에 아프리카 촛불 방송들이 유일했어. 그러니까 거기로 막 지원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그 촛불 방송들끼리 묘한 갈등 경쟁이 막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촛불을 지웠어. 내 방송 제목에 촛불을 지우고,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식대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랑 빠이 했지.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막 40몇 명이 돌아가면서 나중엔 막 그래갖고 이 방송으로 뭐 한몫 해보자 이러면서 애들이 이제 막 직장을 그만두고 막 방송국으로 모인 거야. 근데 나는 2007년부터 방송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정 사안일 때는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냉각기가 있는 걸 내가 알았거든. 그리고 내가 2008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우리 방송에서 그 별풍선을 10개 이상을 쏘면 그 채팅 금지를 줬어. 그 11개부터 채팅 금지, 100개는 강퇴. 이랬었어. 100개부터가 강퇴였어. 근데 내가 왜 그랬냐 하면 이게 별풍선 제도가 처음 생겼는데 내가 왜 한 번도 그 환불을 못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환전을 못한 이유가 일부러 별풍선에 제한을 뒀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시사방송을 하는 사람이 그 별풍선을 너무 많이 받으면 이게 자꾸만 돈만 생각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별풍선 제한을 뒀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 2008년 5월 달에 그 이제 문용식 사장이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별풍선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한다. 별풍선을 네가 못 쏘게 하면 사람들이 별풍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너가 그 제도를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별풍선을 그 10개 이상 쏴도 100개 이전에는 못 본 척. 100개 밑으로는 못 본 척 한 게 내가 별풍선에 대한 제도를 바꾼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00개부터 강퇴. 100개부터 이제 채팅 금지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1000개부터 강퇴, 10,000개부터 블랙 이렇게 바꾼 거야, 제도를. 그게 이제 그 회사로부터 항의를 받고. 근데, 아무도 100개까지 쏴서 벙어리가 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 2008년에 나는 그래서 별풍선을 되게 조금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24만원 이렇게 바꾼 거야. 한 달에 24만원밖에 안 들어왔던 이유가 별풍선을 제한했기 때문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남은 거지. 근데 별풍선을 많이 받았던 방송들은 지금 팩트TV 말고 살아남은 방송이 없어. 팩트TV 말고 나머지 방송은 다 죽었어. 그 죽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막 다 모여가지고 그 별풍선을 많이 들어오니까 한 달에 3천만원씩 들어오니까 이걸로 월급을 나눠 가지면서 뭐 이렇게 방송국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야. 근데 이 광우병 이슈가 훅 꺼진 다음에 촛불 방송이 아무도 후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 실업자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다 떠나버리고 나중에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싸우고 헤어질 때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거야. 주로 오프 모임에서 자주 만났던 사람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내가 우리 방송은 오프 모임을 금지를 했던 거지. 오프 모임 금지, 서로 사적인 인사 금지. 이걸 내가 이제 원칙을 그때 2008년에 다 만들어서 그대로 유지를 한 거야. 그러다가 내가 그 별풍선에 대한 제한을 푼 거는 2014년부터인가 14년부터인가 풀었을 거야. 그 전에는 내가 이제 별풍선을 계속 제한을 했어. 그다가 왜 그거를 제한을 풀었냐 하면 내가 1년에 소송비가 몇 천만 원이 나오는 거야. 소송비가 몇 천만 원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내가 날 고소고발한 놈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변호사 소송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그걸 이제 막 대출을 받고 막 신랑이 돈 버는 걸 쏟아붓고 이래가지고 소송비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1000개까지 못 본 척. 아니야. 그러니까 그 13년인가 14년에 그 제도를 풀었지 내가. 그러면서 내가 이제 10,000개 이하의 모든 제도를 풀겠다. 10,000개부터 블랙이라는 것만 살려두고 그 밑에 이제 강퇴 채팅 금지 규정을 없애겠다라고 했던 게 그 소송비 때문이었어요. 작년에도 소송비가 4천 몇백만 원 나갔어. 5천만 원 돈이 작년에 나갔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천만 원이 소송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별풍선 강제 규정을 없앤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는 별풍선의 제한을 계속 두다가 이대로 계속 가면 내가 이 소송비를 감당 못해서 내가 그 위축되겠구나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 10,000개까지는 못 본 척 하기로 하고 10,000개부터 블랙을 걸겠다. 10,000개부터 블랙을 걸기로 한 게 그게 언젠지 혹시 기억나세요? 내 생각에는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 국정원에서 망치 부인 이겼다. 그때 아닌가? 국정원에서 망치 부인이 국정원을 고소한 망치 부인 패소. 그때 저기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맞지? 그게 언제였냐 하면 망치 부인 패소 그게 15년 9월이죠. 15년 9월이었나 보다. 15년 9월에 망치 부인 패소에 나왔어. 그래서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이제 국정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사소송을 걸었단 말이야. 근데 민사소송에서 내가 졌단 말이야. 1심에서. 진 이유가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란 증거가 없다. 그래서 내가 졌어. 말도 안 되잖아.
걔가 국정원 직원인 건 온 국민이 다 아는데 1심 민사법원이 국정원 직원이란 증거가 없다고 내가 패소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내가 졌으니까 소송비를 600만 원을 물어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송 비용 600만 원을 물어내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이제 이 600만 원을 물어내는데 그럼 이제 그만하라는 거지. 2심은 포기를 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걸로 내가 네이버에서 또 막 메인에 올라갔잖아. 그치? 검색어 10위 안에 들었어. 망치부인 패소. 이게 검색어 10위에 들었어. 그때 국정원이 막 돌린 거지. 국정원에서 막 돌려가지고 내가 패소했다라고 막 이제 얘네들이 내 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그때가 이제 그 국정감사 때였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국회 쪽에다가 행패를 부린 거지. 국회에다가 막 아는 선배들한테 막 신경질 내면서 어떻게 내가 이걸 패소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국회에서 그동안에 국정원 직원이라는 건 모아놨던 증거 다 내놔라. 그래서 막 이제 행패를 부렸어. 그때 신경빈 의원실에서 반응을 한 거야. 알았다. 자기네들이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인 거 반드시 알려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보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총공세를 해. 2달 동안. 그래서 그해 11월에 그 2달 만에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걸 국정원장이 인정하게 되는 거야. 2달 만에.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내가 그때 그 15년 9월에 내가 이제 이렇게 소송비가 많이 들어간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600만 원을 이제 내가 660만 원인가를 물어내야 되는 거야. 한 번 지니까. 근데 이제 그 우리 변호사가 더 하자는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왜냐하면 한 번에 660만 원씩 3번 지면 그걸 1,800, 그러니까 2천만 원 돈을 내가 물어내야 되는데 그 돈을 나더러 거기다가 그 돈은 재판부에 내는 돈이야. 재판부에 내는 돈이 2천만 원이고 변호사한테 내는 돈은 따로야. 변호사한테는 600만 원인가를 또 내야 돼. 그러면 한 건당 1,200만 원씩 해서 3개면 3,6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변호사가 계속 하자는 얘기를 못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해도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이게 국정원하고 싸우는 거라, 이 변호사가, 자신 이제 다칠까봐 겁이 나나 보다 했어. 그래서 내가 우리가 만난 거야. 그걸 이제 만나가지고, 사실 변호사님한테 너무 죄송하다. 우리 일 때문에 변호사님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항소를 안 하려고 했던 게 그 변호사한테 미안해서 그랬어. 근데 이 변호사가 자기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국정원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왜 항소를 안 했으면 하세요? 했더니 비용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두 분한테 이 비용을 감당하라고 하기에는 자기가 대신 내줄 수는 없는 거고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겠냐. 이게 몇 천만 원인데 3번 다 진다면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러냐는 거야. 그래서 비용 때문이냐? 그러면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내겠다. 나는 내 딸을 건드린 놈들 용서 못한다. 끝까지 가죠. 그걸 결정을 해. 끝까지 가기로 결정을 딱 한 게 월요일이야. 월요일날 끝까지 가기로 결정을 하고 딱 나왔는데 메일이 오는 거야. 나한테 무슨 돈을 주겠다고. 그래서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제꼈어. 계속 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씨발 뭐야 그러고 열어봤더니 나한테 1,800만 원을 18,000 얼마에 준대. 아니야. 하여튼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짜 저작권 문제로 돈을 주는 단체가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 계좌번호 알려줬더니 18점 땡땡땡점 어쩌고 500 몇십 몇 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18,000원을 준다는가 보다. 저작권으로 18,000 얼마에 준다는가 보다 이랬어. 18,580원을. 그런데 내가 숫자 약하잖아. 그리고 접었는데 다시 가만있어 봐. 우리나라에서 몇 원 점점이면 저는 동그라미 2개밖에 없는데 보니까 18땡 580 점 찍고 숫자가 3개였던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다시 메일을 들어가서 봤어. 그때 1,800 얼마가 나와 있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바로 112에 신고하려고 그랬지. 보이스피싱이다. 무슨 내 방송을 가지고 저작권 1,800만 원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전화를 막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내가 항의를 한 거야. 당신들 뭐 하는 짓이야. 그 전에 문체부에 전화했어. 문체부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막 항의를 한 거야.
너네 지금 너네 이름으로 지금 보이스피싱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누가 나한테 저작권으로 돈을 준다 그러더라. 그것도 천만 원 넘는 돈을 주겠다는데 그 말이 되냐고 막 따지니까 문체부회가 그런 단체가 확실히 있다는 거야. 공식적인 단체가 있다는 거야.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고. 진짜 있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이래. 그리고 내가 이번에 전화를 했어. 그리고 내가 망치부인 이경선인데 정말로 저작권으로 돈을 준다는 거 맞냐? 맞다는 거야. 근데 얼마를 주겠다는 거냐? 내가 다시 확인을 한 거지. 내가 숫자 잘못 봤을까봐. 1,800 얼마를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 뭘 했다고 그 돈을 그렇게 많이 주냐고. 아니고 한 2,600만 원을 받으셔야 되는데 뭐 그 수수료 떼고 세금 떼고 그 돈을 준다는 거야. 그래갖고 1,860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거야. 결론은 그래도 내가 끝까지 못 믿었지. 난 마지막까지 안 믿잖아. 그래서 내 계좌에 돈을 다 빼고 8만 원인가 남겨놓고 이제 그 계좌번호를 딱 그 앞면을 복사해서 사본을 보낸 거야. 왜냐면 이게 보이스피싱이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돈 다 빼고 8만 원인가 남겨놓고 3만 원인가 8만 원을 남겨놓고 그걸 보냈어. 그 다음날 돈이 들어오더라고. 1,800 몇십만 원이. 진짜 내가 깜짝 놀랐잖아. 나름 철두철미.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 저작권을 처음 받았어. 그런데 그때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뭐라 그러나, 그 1,800만 원이 어떤 의미였냐. 네가 국정원한테 다 줘도 그 비용은 내가 낸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렸어. 네가 국정원한테 3심까지 줘도 그거 600만 원씩 내가 낸다. 그 느낌으로 왔어. 그래서 내가 이건 정말 위로다. 나에게 주시는 위로함이다. 내가 그 집을 팔아서 돈을 내겠다라고 결심하고 뭘 하니까 딱 사인을 한 순간에 그 돈을 딱 입금시켜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나더러 기죽지 말라고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솔직히 여러분 그날 기억하세요? 망치부인이 패소했다고 우리 시청자들이 되게 마음이 아팠었어. 너무 아프고 사실 기가 꺾이는 상황이었어. 근데 내가 그때 그 1,800만 원 입금 사실을 알리면서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소송비 입금하셨다. 나 국정원이랑 3심까지 간다. 소송비 하나님이 꽂아주셨으니까 나 이거 국정원이랑 3심까지 갈 거다. 그러면서 확 전쟁을 선포했어. 그 뒤에 모든 일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정말 그때 기억나죠? 그 뒤에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고 그때 내가 이제 1,000개 이상을 쏴도 강퇴를 안 하게 된 거야.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소송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겠구나. 작년에 총 소송비가 하여튼 4,몇백만 원 들어갔어. 예. 올해도 엄청 들어갔죠. 예. 올해 그 봄에 총선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거법 위반이라고 별의별 미친놈들이 다 고소고발해가지고 소송비가 올해도 지금 한 몇천만 원 들어갔어요. 예. 좌우지간. 그래서 내가 올해도 당당하게 여러분이 작년이지 그치. 작년 총선 때 그 몇천만 원이 소송비로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늘 인사말로 그러잖아.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당당하게 소송비를 벌 수 있었습니다. 예. 네. 그게 이제 내가 싸우는 방식이죠. 결국은 여러분이 그렇게 후원 안 해줬으면, 예, 그리고 참 죄송해요. 지난 10년 동안 내가 누구누구가 얼마를 후원하셨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읽었어. 그죠? 참 싸가지 없이 제가 이 별풍선 제도가 생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별풍선 몇 개를 후원해주신 누구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안 했어요. 도리어 강퇴를 시키고 막 블랙을 하고 어떤 사람이 옛날에 2008년이었어. 500개를 선물을 한 거야. 별풍선을 500개를 딱 쏘더니 꼭 밥을 같이 먹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블랙을 걸었지. 어떤 사람이 500개를 별풍선을 쏜 다음에 밥을 한번 같이 먹재. 그래서 내가 블랙을 걸었어. 그리고 또 한 번만 이게
별풍선 쏘고 밥 먹자 그러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때, 그 별풍선 하여튼 몇 개를 쐈는지 반응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 블랙을 바로 걸었던 거. 예. 미안해요. 예, 여러분이 얼마나 쐈는지, 예,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내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매일 100개씩을 쏘는 거야. 지난 총선 때였나 언제였나 하여튼 새벽 기도 중에 매일 100개씩을 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그분을 오프 모임에 가서 촛불 집회 때 만났는데 내가 그분한테 별풍선 그렇게 쏘지 마세요. 그리고 부탁을 했어. 생각해보니까 이게 매일 100개씩이면 그게 얼마야? 이거 너무 별풍선을 무리해서 쏘는 것 같다 싶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100개씩 쏘던 분한테 가서 그렇게 별풍선 쏘지 마세요. 귓속말을 했던, 네, 그런 일도 있었죠. 내가 사실 이제 누가 쏘는지를 안 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못했어. 근데 매일 새벽 기도를 하러 딱 나와서 보면 꼭 그 숫자가 올라가는 거야. 매일 5시에. 그래가지고 내가 도대체 누가 저러지? 이러면서 와서 나는 이제 내가 카메라를 가려놨는데 처음엔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국정원인 줄 알았어. 내가 일어난 걸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왔는데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야. 계속 우리 방에서 이제 채팅하고 나한테 정보 제보도 하고 있던 사람이야. 국정원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매일 이 시간에 별풍선을 쏘지?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하면서 봤다가 나중에는 이제 내가 보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쏘는 것 같더라고요. 열흘 넘었어. 한 달 가까이 쏘는 것 같았어. 그래서 이제 내가 쏘지 말라 그랬지. 미안해요. 그래서 그 망치 부인한테 별풍선을 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대우를 못 해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왜 그랬냐? 예, 왜 그랬냐 하면 그리고 심지어 내가 별풍선을 많이 쏜 사람 중에 무슨 최고 20 블랙도 몇 명 있어. 별풍선을 가장 많이 쏜 20명 중에 3명인가가 블랙이야.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에 별풍선을 많이 쐈는데 자기한테 벙어리를 줬다고 따지는 거야, 채팅창에. 그래서 블랙.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느 다른 시사방에 가서 그 수개표 논란에 동조해서 블랙. 또 한 사람은 뭔가 하여튼 의심되는 행동을 해서 블랙. 그래서 상위 20위권 안에 들었던 사람인데 블랙을 해버렸지. 예. 그게 이제 내가 했던 짓이고, 진짜 죄송해요. 일단은 내가 그동안에 돈 많이 냈는데 블랙 걸었던 분들께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미안하다는 얘기 사과하는 거야. 또 한 번만 후원하고 나한테 밥 먹자고 하거나, 후원 많이 했으니까 벙어리 주지 말라고 하거나, 그러면 안 돼. 그럼 블랙이야. 내가 탑 20이라고 해서 봐주고 이런 거 없어. 예. 그리고 이름 안 불러줬다고, 예, 왜 반응 안 하냐? 이러면 또 블랙이야. 별풍선 쏜 거 반응해달라고 그러면 블랙이에요? 예, 또 누가 블랙이냐? 내가 별풍선 몇 개 쏘면, 어떻게 할래요? 리액션 할래요? 라고 물어보면 블랙이야. 채팅창에다가 자기가 별풍선 몇 개 쏠 테니까 뭐 해줄래요? 라고 물어보면 블랙이야. 쏘기 전에 블랙이야. 이런 새끼들은 쏜 다음에 꼭 이상한 짓을 하기 때문에 쏘기 전에 블랙이야. 알았지? 함부로 그렇게 별풍선 갖고 사람 갖고 놀라 그러면 안 돼. 돈 가지고 그런 짓 하면, 그치, 옛날에는, 그래갖고 이제 한때 유행했던 게 새벽에 망치 부인이 안 볼 때 쏘고 튀기. 그게 유행했었지. 옛날에. 별풍선 1000개를 쏘면 강퇴기 때문에 내가 안 볼 때 몰래 쏘고 튀기. 예, 이런 게 그 당시에 유행이었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 그 재미가 사라져서 죄송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몰래 1000개 쏘고 튀기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소티라는 그 망치 부인 방송에만 있는 이상한 풍습이 있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15년부터 그 제도를 없애서 정말 죄송해요. 예. 하여튼, 근데 내가 보니까 이렇게 망치 부인이 장수할 수 있었던 건 초장에 그렇게 별풍선에 매달리지 않고, 거의 내가 2011년까지 거의 별풍선 소득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 그게 내가 그 유명한 사건, 11년 5월 달인가 7월 달에 그 친절한 미선 씨에 나갔을 때, 그때 이제 별풍선 소득 얘기를 물어봤다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얘기할 거라고. 날 기어이 어떤 놈이 끌고 갔어. 그 PD랑 무슨 아프리카에 어떤 영향력 있는 놈이었는데, 그 PD랑 친했다 그러면서 날 기어이 끌고 나간 다음에 별풍선 소득이 얼마냐고. 그걸 묻는 거야. 내가 작가한테 나 말 못한다. 근데 왜 말을 못한다 그랬냐면 너무 조금이라서 너무 조금이었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계속 그 작가가 대답을 안 하고 가더니 결국 친절한 미선 씨 입으로 두 번을 묻더라고. 한 번은 내가 딱 넘어갔어. 원래 방송국도 예능 찍어가지고 돈 벌어서 다큐 찍지 않냐. 내 방송은 다큐다. 그러면서 내가 한 번 넘겼단 말이야. 그런데 박미선도 이상해 하면서 왜 그 표정 있잖아. 이걸 왜 또 묻지? 그러면서 작가가 쓴 대본에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질문한 거야. 그래서 얼마냐고. 그래서 내가 그때 딱 생각했지. 아, 이 새끼들이 나의 별풍선 수입을 알아내는 게 목적이었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밝힌 거야. 그래서 내가 2007년부터 방송했는데 3년 반 동안 내가 총소득 3,500만 원이다. 3년 반 동안 총 수입이 3,500만 원이다. 이렇게 밝혔어. 그랬더니만 어머, 여비제이들은 억대 수입이라던데 이러는 거야. 그러면 억대를 부르든가! 왜 나를 불러가지고 소득이 얼마냐고 묻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얘네들이 그렇게 나를 불러서, 그러니까는 내가 시사방송으로 돈 버는 여자다.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려고 그랬었던 거야. 그렇게 비난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갖고 실제로 딱 그 방송이 나가자마자 애들이 댓글을 막 다른 거야. 야, 망치 전현이 시사방송 해갖고 3,500만 원 벌었다더라. 이러면서 막 악플을 다는 거야. 근데 그 밑에 애들이 3년 반이다. 그래서 나 공장 다니는데 망치보다 많이 벌어. 그게 댓글로 나온 거야. 원래 얘네들이,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3,500이야. 다 합쳐서. 근데 3년 반이라는 얘기 딱 숨기고, 망치가 3,500을 버다. 마치 한 달에 3,500 버는 것처럼 그렇게 글을 쓴 거야. 그러면서 막 여론몰이 시작했는데 그 밑에 어떤 애들이, 야, 3년 반 동안 3,500이면 나 공장에서 일하는데 나보다 적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별풍선 논란이 그 한마디로 끝나버렸어. 그래갖고 나를 불러다가 그렇게 그 힘든 쇼를 했는데 그냥 끝나버린 거야. 대신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 방송 나가고 나서 2012년에 내가 3,500만 원이 들어와. 1년 동안. 아니, 3,000만 원이었나? 하여튼 2012년에 내가 그러니까 2011년까지 3년 반 동안 다 합쳐서 3,500만 원이었는데 그 3,500만 원이라는 게 공개된 다음에 시청자들이 야, 그러면 탑 20에 들어간 거 너무 쉽겠다 막 이런 거야. 그러자 어떤 무슨 옛날에 나간 BJ가 자기가 나한테 500개를 쐈다 그랬어. 근데 아니야, 5,000개를 쐈다 그랬던가? 1,000개를 쐈다 그랬던가? 하여튼 그랬었어, 별풍선을. 근데 내가 우리 방송에 그렇게 쏘면 탑 20이다 이러면서 내가 인증사진을 보여주게 된 거야. 가운데 쏜 사람 이름은 가리고 그 1등부터 20등까지 쏜 개수를 내가 보여줬어. 그러자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보여주면 그냥 그게 인증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네들이 20위에 들어보겠다던 야심으로 막 그 별풍선을 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2012년에 3천만 원을 3,200인가 3천인가를 벌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싶더라. 그래서 내가 그때 구속된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때 구속이 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2013년에 2천만 원 정도가 2,300인가가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이제 소득이 줄었잖아. 700만 원이. 그래 줄었으면 내 건강보험료가 내려가야 되잖아. 그런데 올라간 거야. 그리고 내가 건강보험 거기에서 따졌잖아. 아니 내가 소득이 3천만 원이었다가 2,300으로 줄었다. 근데 내 건강보험료가 왜 올라갔냐? 그리고 따지니까 하는 말이 이명박 때까지의 기준은 한 사람의 날 자영업자로 구분한대. 내가 1년 동안에 쓰는 비용을 2천만 원까지를 계산하고 나머지 3천이었나 보다. 1,00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매겼다는 거야. 그런데 2013년에는 2013년 소득에 대해서는 박근혜가 집권해갖고 제도가 바뀌었대. 한 사람의 비용을 1,00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실제로 소득이 700만 원이 줄었는데 300만 원이 늘은 걸로 됐다는 거야. 그래서 2,300만 원을 벌었다고? 그 300만 원이 늘었으니까 돈을 더 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사람들한테 화를 때 다 그렇다는 거야. 다들 비용을 일부러 작게 박근혜가 줄여버리는 바람에 전부 다 건강보험료가 올라갔던 거야.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잔인한 애들이야. 예. 기가 막히죠? 그랬던 거야. 내가 이렇게 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누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 예.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느냐? 가만히 있어보자. 이 사람이 보낸 문자야. 모든 걸 망치는 망치부인님, 애청자입니다. 사실적시로 판결 내린 판사, 경찰, 검사를 해임하도록 지시하세요. 눈이 아프면 한 곳을 너무 응시했고 근육이 소실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헛소리를 막 해. 그리고 반기문은 박연차 게이트로 구속됩니다. 그러더니 새벽 1시 50분에 그리고 최재성보다 망치부인님이 현재 제가 보기엔 목사들이 예수를 팔아먹고 살듯 문재인 대통령님을 언론에서 팔아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최재성님 등이 문캠프에서만 욕심에 눈이 어두워 망치는 게 아니라 망치부인님이 더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신 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조제라는 사람이 네이버에 자로 동영상과 파파이스 동영상 비교를 올린 곳에 도움이 되는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사고가 아닙니다. 어리숙하게 속지 마시고 명확하게 인지하세요. 예. 문재인 지지자라고 이제 보내는 거야. 지금 현재 반기문을 박연차 게이트 뇌물죄로 구속수사하라고 더민주에서 외치지 않으면 이러면서 이제 반기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헛소리를 쭉 했는데 뭐래더라. 그리고 망치부인님은 자로가 옳다는 잘못된 정보나 잘못되고 그릇된 논리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팔아 생활하시고 박근혜 최순실을 돕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제가 자로의 동영상이 옳다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제가 자로의 동영상이 옳다라고 얘기한 적 있냐고. 제가 뭐라 그랬죠? 자로의 동영상이 맞다라고 단정할 근거가 있냐? 라고 물어봤죠. 증거가 있냐? 없다. 그러면 자로의 동영상이 틀렸다라고 확정할 증거가 있냐? 없다. 따라서 배를 건진 다음에 그 동영상이 맞냐 틀리냐를 따져보자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대통령님을 팔아서 생활하시고 박근혜 최순실을 돕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스스로 느끼시면 공부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실 겁니다. 그리고 가지 않아야 되는 길은 가지 않는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그런 얘기가 어디 나와?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야. 가지 않는 길 가지 말라고. 어? 뭐 우주가 돕는다, 중지동천이라는 건 박근혜 최순실이 신천지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에요. 선과 악은 없다라는 논리죠. 결국 망치 부인님은 중언부언하시고 또 박근혜 최순실을 돕고 있고 예수도 팔고 있으시더군요. 이러면서 새벽에 5시부터 글을 올린 거야. 전화번호를 확 공개하고 싶은데 다 공개하면 안 되고 얘가 누군지 조사 좀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8839라는 뒷번호를 쓰고 있는 63으로 시작해. 그 뒤에 두 개는 내가 비밀로 하고 8839야. 혹시 여러분 주변에 카톡이나 이런 데서 이런 번호를 쓰는 애가 있는지, 예, 나한테 번호는 있어. 내가 고소하려면 고소할 수 있는데 얘 정체가 뭔지 정말로 얘가 문재인 지지자인지를 알고 싶은 거야. 얘는 지금 지가 문재인 지지자인 척 글을 썼거든. 그죠? 예. 문재인 지지자인 척 글을 써서 결국은 이제 나로 하여금 더 화나게 하려는 작전인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난 얘가 누군지를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애가 돌아다니는 거를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자, 하여간 그래서 이런 놈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차단했죠. 밤에도 일부러 얘네들이 밤에 문자를 보내야 내가 이제 기분 나쁠까봐. 근데 내가 이 전화기는 니네가 문자를 해도 소리가 안 나고 밤에 내가 안 봐. 아예 내가 마루에다 놓고 자. 그냥 전응아 같은데요? 그래, 전응아 같지? 근데 전응아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망치부님을 따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님 감사하고요. 전 망치부인님의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자주 보는 주부입니다. 참으로 정권교체에 관한 논리와 지난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을 진실된 사실을 조리 있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